한국인들이 들으면 경악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동일한 민족이 발견되었다라는 의혹에 직접 현장 조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인과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며 그들에게는 우리 조상은 설원 넘어 얼어붙은 강을 건너 이곳에 정착했다는 구전이 전해지는데 이 전승은 고구려 유민의 남하이주 설화와 똑같이 눈 덮인 북쪽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여서 인류학자들은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까지 뒷받침되는 새로운 발견이라며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민족이며 학자들이 왜 이런 의혹을 품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작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소수 집단의 삶을 연구하는 중 최근 아주 충격적인 자료를 접하게 되었고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리고 친구이자 학술지 편집자인 마커스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인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였는데 무슨 뜻인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로 열어봤죠. 내용은 러시아 아무르강 작은 강변 마을에 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는 퉁구스어족, 소수부족 울치족에 관한 짧은 기사였습니다. 울치족이 한국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구사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기대 앉아 이렇게 쓰여 있는 다음 대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울치족은 고대 네오리소시안 유골과의 공유 유전량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 한국인과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며 울치그전은 한국의 고구려 유민의 남하이주 설화와 아주 비슷해 동일한 역사가 의심됩니다. 심지어 목소리의 억양과 공동체 관습에서 한국의 정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유사성에 전 세계 학자들이 매료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만큼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을까? 유전자 분석 결과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호기심이 더 커졌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이 기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작은 흥분이 일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한국 시장을 떠올렸습니다. 김치 항아리가 가득한 좌판,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고 웃던 모습, 언제나 거리를 두고 지켜만 봤던 세계였는데 과연 그들은 얼마나 비슷하길래 학자들이 매료되고 있는 것인가. 코트를 집어들고 방을 서성이며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쌓여있던 책과 서류가 현실과 저를 가르는 벽처럼 보였어요. 그때 마커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 놀란 목소리로 엘로웬, 기사 읽어봤어.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할 수도 있어. 학회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민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울치족은 강가 작은 나무 오두막에 살며 큰 가족 잔치에서 모든 것을 나눈다고 했어요. 말은 부드럽게 오르내리며 마치 노래하듯 흐른다더군요. 존경의 표시로 허리를 낮추지만 눈빛은 조용한 다정함으로 반짝였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머릿속에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늘을 비추는 넓은 강, 나무배를 젓는 아이들, 강가 탁자 위에 신선한 생선과 찐 옥수수가 수북이 쌓인 모습,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움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선입견과 차가운 연구실을 뒤로하고 먼 강가로 가서 울치족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다정함을 제 귀와 마음으로 확인하고 한민족일 가능성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슴이 설레면서도 두근거렸어요. 수천 마일을 날아가 울치족을 만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니까요. 바로 마커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커스, 10분 후에 제 연구실에서 봐요.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복도를 따라 서둘러 걸어갔는데 오래된 나무 마룻바닥에 제 부츠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마커스가 이미 차를 홀짝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진짜야? 라고 묻길래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요. 2주 후에 떠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멋지다. 스케줄 비워둘게라고 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으로는 러시아어와 울치어를 모두 구사하는 통역사 올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그녀는 이미 여러 연구자를 도와준 경험이 있었는데 제 제안에 피어스 박사님, 영광이에요. 뜻깊은 여정을 만들어 봐요. 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마커스와 올라가 함께하게 되면서 우리는 곧장 비자와 아무르 지역 특별 허가를 신청했고 항공편을 예매하고 오지 마을까지 갈 전세기나 배도 함께 예약했습니다. 노트북에 지도와 기상 데이터를 담아 준비했고 노트 몇 권과 여분 펜,
녹음기와 카메라, 두꺼운 양말과 파카, 방수 부츠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전원이 끊겨도 기기를 쓸 수 있도록 접이식 태양광 충전기도 빼놓지 않았죠. 사무실 벽에는 아무르강 지도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었는데 오제네와 니콜스코에 우수리스크 같은 마을 이름 옆에 빨간 핀을 꽂았어요. 마커스가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어주면서 여기서 차를 타고 저 지점에서 강을 따라 배를 타야 해요라고 알려주었고 올라가 비온 뒤 수위가 높으니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어요. 매일 저녁 1시간을 비워 울체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큼직하게 써서 밑줄 긋고 올라가 보내준 음성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다와두라고 따라 해봤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손가락으로 메모하며 끝없이 연습했어요. 노트북과 작은 선물도 넣었는데 직접 짠 영국식 티타월이었어요. 울치족이 집에서 부드러운 천을 보고 웃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 이틀 전에는 탑승권 출력과 장비 점검을 여러 번 했어요. 깔끔하게 접은 옷가지 아래에는 필드노트와 작은 선물을 꼭 눌러 넣었고요. 그날 밤 사무실에는 제 스스로가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가에 붙인 지도와 반짝이는 빨간 핀을 바라보며 강가 오두막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울치족이 과연 환영해 줄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코트를 바로잡으며 속삭였어요. 할 수 있어. 목소리가 의외로 또렷하더라고요. 마음과 몸, 영혼까지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우리는 동쪽을 향해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제 진짜 길 위에 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내리니 사진으로만 보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늦여름인데도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고 저는 거대한 아무르강이 흐르는 하바롭스크에 도착했어요. 강둑을 따라 늘어선 소나무들이 바람의 잎을 살랑이며 인사하는 것 같았고 해는 낮게 드리워지며 분홍빛과 주황빛을 띄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제 울치족이 사는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흥분되었어요. 왼쪽에는 마커스, 오른쪽에는 올라를 모았습니다. 마커스가 장비를 한 번 더 점검했고 녹음기, 카메라, 노트 모두 준비됐습니다 하고 차분히 말했어요. 올라가 여행어 가증과 울치어 회화책을 들고 미소 지으며 이 여정이 기대돼요라고 해주었어요. 우리는 낡은 트럭에 올랐고 엔진이 으르렁거리자 강둑으로 달려나갔어요. 도로는 그저 흙길이었습니다. 빗물 웅덩이에 부츠가 튀었고 기둥 위에 세운 나무 오두막들이 강가를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페인트 칠한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거미줄처럼 늘어맨 그물 옆을 지나니 멀리서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작은 선착장에는 나무 옷 얻는 배가 한 척 비어 있었어요. 선장이 배를 묶자 저는 미끄러운 이끼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판자 위로 뛰어내렸어요. 흙탕물이 부츠에 스며들었고 공기는 소나무, 수액과 모닥불 냄새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카메라 가방을 짊어지고 뒤따랐고 올라도 영국에서 가져온 선물이라며 작은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러시아어가 서툴렀지만 분명히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린아이 하나가 오두막 모퉁이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따은 머리에 호기심 가득한 눈을 깜빡거리더니 이내 나무 기둥 뒤로 숨었어요. 잠시 후 두 어르신이 천천히 걸어 나와 나무 껍질 같은 주름진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그 눈빛은 차분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올라에게 눈짓했어요. 그리고 순간 좀 놀랬습니다. 의복은 달랐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사람과 얼굴이 굉장히 유사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 절차를 더 거쳐야겠지만 한 민족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가 울치어로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안전하게 자랐습니다. 당신들에게 배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가고 사람들 몇 명이 길가로 모여들었어요. 모자 쓴 남자들, 치마를 입은 여성들, 속삭이는 아이들이었어요. 마커스가 카메라를 들고 준비했지만 저는 조금만 기다려요라고 했어요. 아직 침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쁜 숨을 가다듬고 울치어로 다시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친구라는 뜻이었어요. 낯선 단어였지만 정성 들여 천천히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한 어르신이 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키가 크고 흰머리를 지녔는데 다정한 눈빛이었어요. 꼭 목례하시고 울체어로 말씀하셨는데
올라가 환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옮겨주었습니다. 그분이 손짓하자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따라갔고 마커스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오두막 사이 좁은 길을 따라 걸으니 닭이 우리 발자국에 꼿꼿해 꿀고 개가 짖다가도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건넸어요. 첫 번째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따뜻하고 흙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모퉁이 벽난로에 불이 피워져 은은한 빛이 나무 들보를 밝히고 있었고 뒤쪽 벽에 붙인 탁자 위에는 짚으로 짠 돗자리가 깔려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낮은 벤치에 앉으라 하셔서 조심스레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말없이 나무 그릇에 담긴 말린 생선 조각을 가리키셨고 올라가 미소 지으며 권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작은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는데 훈연된 짭짤한 맛이 강가의 풍미를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마커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고 우리는 조용히 맛을 음미했어요. 어르신이 다시 울치어로 말씀하셨고 올라가 신뢰하는 자와는 빵을 나눕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빵과 신뢰라는 단순한 말이지만 여기서는 당신은 안전합니다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울치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르신은 얇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흔들자 아이들 한 명이 다가와 조각나무를 내밀었어요. 소심하게 건넨 아이의 이름은 아르티옴이었고 부끄러운 러시아어로 이거요라며 웃으며 건네주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정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강과 언어를 넘어선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질녘 하늘은 보랏빛을 띠었고 어르신은 맑고 높게 목소리를 올려 하늘에 노래를 불렀어요. 몇몇 주민이 함께 화음을 이루자 강물의 물결이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어요. 집 앞에 모인 사람들, 불빛에 반짝이는 눈동자, 그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순간이었어요. 울치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말과 몸짓 속에 담긴 인간의 친절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며 격려하는 듯했고 기녀정으로 넘어왔으나 문화와 문자를 넘어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얇은 커튼 사이로 창백한 파란빛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따뜻한 코트를 걸치고 야외로 나갔어요. 공기가 선선했고 강가가 새벽빛에 반짝였어요. 오늘은 울치족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그 중에서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참이었어요. 마커스와 올라가 중앙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노트와 카메라를 꼭 쥐고 녹음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올라도 우리가 선물로 준비한 영국식 티 타월이 담긴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올라의 미소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저와 같은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좁은 흙길을 따라 마을 공터로 걸어갔어요. 바닥에는 부드러운 갈색 소나무 바늘이 깔려 있었고 군데군데 자작나무 줄기가 희게 반사되었어요. 멀리서 커다란 절구에 나무 절구공이가 부드럽게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궁금해진 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간단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8살쯤 돼 보이는 나딘이 절구공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빨간 스카프와 튼튼한 부츠를 신고 말린 옥수수를 가루로 빻아 빵 반죽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모은 옥수수 가루를 천에 담아 작은 자루에 묻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도 딱딱 들어맞게 움직였어요. 이것 역시 한국의 전통 문화와 똑같았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딘이 갑자기 절구공이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길 쪽을 바라보고 친구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친구 이름 부를 때 들었던 다정한 어조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발음이 아무르강가 한가운데서 만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정말 비슷했습니다. 숨을 꾹 참고 올라를 힐끗 보니 올라가 아는 듯 미소 지으며 속삭였고 친구 미하일카를 부르는 거예요. 울치어에서는 친한 사람 이름에 부드러운 어미를 붙여서 애정을 표현합니다. 한국어에서 야나 아를 붙이는 것과 비슷하죠. 저는 호기심이 가득한 채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저도 따라 해봤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다정하게 말해보려고 애썼어요. 아이들이 한순간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니 나딘이 절구공이를 내려놓고 걸어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게 그런 뜻이냐고 물었어요. 올라가 울치 친구처럼 이름 부르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냐고 물어요라고 알려주었죠. 이후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이름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움이 끝나자 나딘이 제 손을 잡고 작은 움막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엔 몇몇 어른들이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 있었고 간단한 점심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뜨거운 돌 위에 송어를 살짝 구워내고 삶은 고구마 같은 덩이줄기 채소와 산에서 따온 풀들이 담겨 있었어요. 불길이 파삭거리며 매콤한 내음을 뿜어냈어요. 나딘이 어른들에게 제 차례라고 알려주자 한 여성이 제게 송어 한 조각을 건네주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훈제된 짭조름한 맛이 강물 내음을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눈이 커지자 모두가 속삭이며 이야기하더군요. 곧 올라가 번역해 주었어요. 이제 울치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법을 함께 했으니 당신은 우리 일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작은 친절 속에서 따뜻함이 뿜어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름 뒤에 붙는 부드러운 어미 하나,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간 하나가 진짜 마음을 전한다는 걸 알았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소피가 안부를 묻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빨리 전화를 받았고 소피야, 방금 울치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워서 해줬더니 그녀는 목소리 너머로 깔깔 웃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우리는 다시 강가에 모였어요. 물은 천천히 넓게 흐르며 하늘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마커스는 카메라를 정리했고 올라가 어르신들에게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배가 떠나자 저는 난간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울치족을 연구하러 왔지만 정작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건 사람 사이의 연결과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 뜨기 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울치족 수학의식이 열리는 날이어서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됐거든요. 저는 가장 따뜻한 양말과 튼튼한 부츠, 오리털 파카를 재빨리 챙겨 입었어요. 밖은 연한 회색 하늘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새벽 공기가 참 상쾌했어요. 마커스와 올라가 배가 대기하는 부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물은 거울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는데 올라가 작게 짠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안에는 영국식 티타월 몇 장과 수선용 천, 필기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마커스는 카메라를 허리춤에 낮게 매며 조용히 섞여다녀 보자고 속삭였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에 올라서자 부드러운 굉음과 함께 물살이 배를 밀어주었어요. 강 위로 올라온 안개가 배 주위를 감싸 안듯 어른거렸고 저는 등골이 시리다 금세 흥미로움의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다른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짧은 항해 끝에 마을 공터가 보였어요. 수십 파구가 모여 있었고 소나무 통나무로 원형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높이 선장대에는 색색의 천 조각이 바람에 흔들렸고 모닥불과 요리 연기가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물고기와 덩이줄기, 배류와 야생버섯이 담긴 바구니가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북이 천천히 박자를 타기 시작했는데 마치 강물 심장 박동 같은 울림이었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씩 무대로 올라가 북소리에 맞춰 서 있었어요. 화려한 자수 튜닉을 입은 이도, 단순한 짠 셔츠만 걸친 이도 있었는데 모두 태양과 바람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빛났어요. 올라가 제게 귀옛말로 알려주었어요. 저게 모두를 의식으로 모으라는 북소리예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뜻이죠. 저는 눈을 감고 북소리가 가슴 깊이 울리는 걸 느꼈어요. 숨소리처럼 고요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곧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문양왕토를 두른 장로 한 분이 무대 위로 올라와 나무 그릇에 담긴 첫 송어를 들어 올리더니 울치어로 강이 우리를 먹여주니 감사하오 하고 외치셨어요. 모두가 그 외침을 따라하며 강이 우리를 먹여주니 감사하오 하고 화음을 잃었어요. 장로님은 송어 비늘을 강물에 뿌렸는데 은빛처럼 반짝이는 비늘이 물살에 흩날리니 순간 고요가 찾아왔어요. 마치 강물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이어 삶은 덩이줄기를 한 움큼씩 긴 나무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올라가 수학의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땅과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죠라고 알려주었어요. 제 목이 메었어요. 한국에서도 첫 햅쌀을 재단과 가족에게 바치며 같은 마음을 전하다는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장로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말린 생선 다발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와 영광을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상냥하게 웃으며 울치어로 무언가 말씀하셨고 올라가 우리 감사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갈대피리와 작은 나무 딸랑이가 어우러지며 북소리가 더 경쾌해졌어요.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춤추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가장자리에서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모닥불 연기 속에 소량과 향신료 향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춤에 이끌려 공터로 나왔어요. 발끝을 톡톡 튕기다가 슬쩍 몸을 일으키고는 마커스와 올라를 바라봤어요. 이곳 사람들은 반갑게 자리를 내주었고 한 울치 여성은 제 손을 이끌며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살짝 흔들며 간단한 춤 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약간 어색했지만 곧 북소리가 몸에 스며들면서 저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우리는 어설프게나마 원을 그리며 발걸음을 맞추었어요. 옷자락이 펄럭이고 부츠가 흙을 밟으며 웃음소리가 나무 사이로 울렸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세심히 관찰했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그리고 서로에게 보내는 솔직한 미소가 모두 이 감사의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음악이 느려지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경건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울치어로 강이 언제나 자비로우길, 우리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길이라고 빌었고 올라가 차분히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딸 소피를 떠올리며 울치족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제 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 잔치가 시작됐어요. 테이블에는 송어와 구운 덩이줄기, 야생풀, 싱싱한 베리, 뜨끈한 생선국이 하나둘 놓였어요.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바구니를 건네며 차례로 먹었습니다. 저는 나딘과 아르티옴 곁에 앉아 달콤한 빵 한 조각을 건네받아 베어 물었는데 여름 햇살 맛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장로님께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서툰 울치어로 인사하자 장로님은 깊고 따뜻한 웃음을 지으시며 가슴을 가리키셨어요. 올라가 마음이 열려 저희 기쁨을 느끼신다는 의미이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해가 나무 사이로 분홍빛을 들이우며 마지막 춤이 시작됐어요. 느리고 부드러운 작별 춤이었는데 마커스는 촬영을 멈추고 카메라를 내려놓았고 올라가 무대 위로 올라가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저는 울치 여성의 손을 잡고 북소리가 잦아든 리듬에 맞춰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춤이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 포옹하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나눴어요. 공터가 서서히 비워지자 모닥불 연기가 잔잔히 흩어졌고 빈 바구니와 텅 빈 무대만 남았어요. 우리는 길가에 서서 사람들이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물은 속삭이는 듯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올라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저 집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라고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말 집 같아요. 배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공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모닥불의 불씨가 작은 별처럼 남아있었고 제 가슴에는 북소리, 부드러운 이름 부르고 음식 나누고 감사의 춤이 모두 새겨졌어요. 그 순간 이 강과 이 땅이 제게 가족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학의식이 끝난 뒤였는데 마치 낮은 안개가 강가를 살포시 감싸안은 듯 고요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멀리서 새소리만 단간이 들려왔어요. 저는 따뜻한 코트를 꼭 여미고 오두막 밖으로 나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어젯밤 북소리와 함께 나눴던 식사가 마치 노랫가락처럼 제 안에 남아있었거든요. 오늘은 울치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기대감과 아쉬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죠. 떠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마커스는 이미 부두에서 카메라 장비를 손봐 놓았고 올라도 울치어 단어들과 문장을 적어둔 작은 노트를 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소나무 바늘이 발밑에 폭신하게 깔려 있었고 여기저기선 모닥불 연기가 피어올라가 끓인 생선국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아이들이 이슬 묻은 흙길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웃고 인사했는데 저는 손을 흔들며 답인사를 했어요. 며칠 동안 지내도 이 친절함엔 매번 놀라고 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공터에 놓인 큰 쉼터에 도착하니 세 분의 장모님이 낮게 깔린 탁자 주위를 통나무에 걸터 앉아 계셨어요. 탁자 위에는 울치절래 노래와 이야기들이 담긴 책자들이 놓여 있었고 페이지마다 손수 그린 그림이 정성스러웠어요. 제가 다가가자 장모님들은 반갑게 미소 지으며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 하셨어요. 저는 나무등걸에 몸을 낮추고 부츠가 풀밭을 스치는 느낌을 그대로 느꼈어요. 올라가 그제야 알려주셨는데 어젯밤 장모님들이 노래와 이야기를 모으느라 밤새도록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울치어와 역사를 더 전해주고 싶으셨다는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목을 죄었습니다. 처음 가져온 노래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같은 환영곡이었어요. 여성들이 오래전 불렀다는 노랫말이 잔잔하게 흘러나오자 저는 눈을 감고 음표에 귀 기울였습니다. 장모님들이 작은 나무 딸랑이를 건네주시며 이걸로 박자를 맞춰보라고 하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따라했어요. 몇 번 실수하자 장모님들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천천히 또박또박 노랫말을 반복해 주셨어요. 며칠 만에 노트 없이도 몇 구절은 읊조릴 수 있게 되자 장모님들께서 손뼉을 치시며 잘한다는 칭찬을 전해주셨어요. 이어서 전통 수프를 만드는 작업에 저를 초대하셨는데
신선한 송어와 산에서 캔 뿌리줄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장모님들께서 송어를 하나하나 조심스레 손질하고 물에 씻은 뿌리줄기를 둥글게 썰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존중을 느꼈어요. 그릇처럼 생긴 나무통에 뜨거운 돌을 넣고 물을 부으니 스르륵 소리를 내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에 송어와 뿌리줄기, 산풀과 허브를 넣어 부글부글 끓이셨죠. 올라가 저에게 작은 나무 숟가락을 건네며 한번 맛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국물을 가볍게 떠마셨는데 훈제된 연기 맛과 깊은 흙내음, 강물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면서 몸속까지 확 따뜻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모님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상냥하게 웃어주셨죠. 그 순간 우리는 음식과 말을 매개로 진한 유대감을 쌓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집 짓는 법과 옷에 관해 궁금해 질문했어요. 그러자 장모님들께서 기둥 위에 지은 목조 오두막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죠. 실내는 나무 판자로 된 마룻바닥 위에 모피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물고기 그물과 작은 제단이 마련돼 있었어요. 제단엔 송어뼈와 나무 부적이 놓여 있었는데 한 장모님께서 강을 지켜준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따라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 가족이 조상 제단 앞에서 절하던 모습이 떠오르며 우리는 과거를 공경하는 마음에서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모님들께서 이름 짓기 의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원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섰고 한 분씩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부드러운 어미를 붙여 불러주셨습니다. 각 이름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울려 퍼지자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어 제가 익힌 한국어 인사를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라고 하자 장로님들이 반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들도 비슷한 억양에 놀라며 신기해했습니다. 해가 기울자 우리는 강가에 모여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어요. 마커스가 마을 전경을 넓게 담으려 카메라를 들었고 올라와 저는 함께 물가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차가운 물을 느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장로님들께서 나무로 조각한 노를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길고 가는 노에 물고기와 강이 새겨져 있었는데 한 분이 이 노가 당신의 여정을 인도하길, 언제나 우정의 길로 나아가길이라는 뜻을 전해주셨어요. 작은 헝겊 주머니에 담긴 산어부도 나눠주셨는데 한 장모님께서 집에서 차로 우려 마시며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주머니를 소중히 쥐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차를 우려 마실 때마다 이곳이 떠오를 거예요. 배에 올라서자 마을 사람들은 강둑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함께 달려와 배를 밀어주기도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연기 피어오르는 굴뚝, 바람에 흔들리는 빨간 천 조각, 장로님들의 든든한 눈빛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하바롭스크에 다시 발을 디디자 도시는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네온사인이 깜빡였으며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죠. 저는 미묘하게 달라진 세상을 바라보며 일상 속에서도 울치족의 부드러운 말과 나눔 속에 숨겨진 친절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운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함께하는 국한사발, 모닥불합 절 한 번이야말로 진짜 따뜻함을 전하는 방식임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세미나실은 동료 인류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할 때면 늘 가슴이 설렜지만 동시에 차분한 자신감도 느껴졌어요. 저는 울치족 아이들 자장가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강물 잔물결처럼 부풀었다 가라앉자 방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강가잔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설추수 때 강가재단에 제물을 바치고 마을 전체가 재배한 옥수수 고구마 훈제 생선 말린 버섯을 한 상에 차려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 재래상은 한국의 차례상처럼 조촐해도 정갈하며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함께 절하고 음식을 나누는 순서 역시 너무 비슷했음을 강조하며 한국 재래상 사진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청중들은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던 장면을 보며 흡족해하며 서로 비슷함에 한 번 더 놀랬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그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울치 소녀가 친구를 부르는 파형과 한국 엄마가 자녀를 다정히 부르는 파형을 나란히 비교했거든요. 이름 부름의 파형이 거의 똑같아서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돌고 몇몇 분들은 놀라서 숨을 삼키시더라고요. 저는 울치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울치어는 7가지 성조를 가진 언어인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호명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말투가 공동체적 배려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고 한국어의 정을 느끼게 하는 어미처럼 어미어조를 통해 미묘한 감정선을 상대에게 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한국어 말투에서 느낀 부드러운 여운을 울치족의 언어에서 유사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너무 비슷한 언어 정서와 문화, 그리고 생활적인 면들이 다른 국가라고 하기엔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고, 또한 고대 네오리소시안 유골과의 공유 유전량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 한국인과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며, 울치 구전에서 전해지는 내용과 한국의 고구려, 유민의 남하 이주, 설화와 아주 비슷해서 역사적인 면도 묘하게 겹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동료분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해 주셨고 너무 신기해하며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로 모든 걸 같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한민족처럼 너무도 유사한 부분에 연구를 더 깊이 하고자 연구단을 조직해 한국으로 다시 떠날 예정이며 한국과 울치족의 뿌리가 하나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더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전통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도 추천해 주시면 정말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한국 사람들은 굳어있는 표정과 인사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해 차갑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울치족처럼 따뜻한 정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하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